안녕하세요. 우리는 네가 몰랐던 빛의 숨겨진 비밀을 주제로 재미있는 물리 개념들과 실험들을 소개시켜드릴 물리 실험 동아리 벡터입니다. 먼저 빛의 정의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왼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빛은 전자기 파동으로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수중인 상태로 진동을 하며 전파되는 것입니다. 빛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요. 그중 저희는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빛의 직진성으로 빛은 곱게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빛의 두 번째 성질을 소개해드리자면 빛의 반사와 투과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빛은 투명한 물질에서는 빛의 일부를 투과시키는 반면 불투명한 물질에서는 빛을 반사합니다. 현광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가 진행할 때 파를 구성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현상입니다. 옆 그림을 봤을 때 빛이 들어올 때 현관판을 지나는 빛들은 특정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근처에서는 형광필름이 사용되는 예를 많이 보시는데요. 대표적으로 컴퓨터의 모니터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하는 실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슐리렌 장치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슐리렌 장치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슐리렌 장치를 알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세 가지 개념, 바로 굴절과 반사, 그리고 오목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기본적인 개념인 굴절과 반사를 먼저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굴절과 반사는 공통적으로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볼게요. 굴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빛의 진행 방향이 달라진다는 특성과 동시에 두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 차이를 이용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럼 한번 굴절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예요. 매질의 특성이라고 불리는 굴절률이 각각 다른 매질이죠. 특히 굴절률이 큰 아래쪽 매질은 빛의 속도가 느리고요, 위쪽 매질은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매질의 경계 쪽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을 거예요. 그 빛을 바로 입사광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빛을 이제 이렇게 바퀴가 두 개 있는 모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바퀴는 동시에 움직일 거고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빛이 이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때 바퀴는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매질의 경계에 도달했을 때 아래쪽에서는 바퀴가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쪽 바퀴가 이쪽 바퀴보다 느리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느리는 바퀴를 중심으로 회전하듯이 지금 매질의 경계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바퀴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면요, 빛의 진행 방향이 이런 방향이었는데 실제로 매질을 지나고 나서는 이런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방향이 바뀐 광선을 굴절 광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빛의 굴절이에요. 그러면 빛의 반사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빛의 반사도 똑같이 입사광선과 그에 상응하는 광선이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가 매질의 경계고요. 대신 여기서는 다른 하나의 개념이 등장해요. 바로 매질의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이라는 개념이고요. 이 법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입사광선과 매질의 경계에 부딪히고 나서 나가는 반사광선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입사광선이 들어와서 매질의 경계에 부딪히고 법선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반사광선이 나가는 현상을 바로 반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기본적인 두 개념, 굴절과 반사를 이용한 오목거울에 대해서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목거울은 이렇게 생긴 거울이에요. 이쪽 안쪽 면이 바로 거울면이 되고요. 여기에 빛이 반사돼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오목거울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보기 위해서 이러한 물체를 놓고 이것이 어떻게 반사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에서 빛이 이렇게 나가는 빛이 있을 거예요. 바로 오목거울의 중심을 지나는 광축, 이 선을 광축이라고 하는데 광축과 평행한 그런 빛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빛은요, 오목거울의 초점을 지나게 됩니다. 오목거울에는 초점이 존재하는데 이 초점을 지나서 바로 빛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초점을 지나서 나간 빛은 어떻게 반사가 될까요? 직관적으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광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희 슐레렌 장치는 이런 오목거울의 특성을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굴절의 특징도 또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굴절의 특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슐레렌 장치는 앞서 말씀드렸던 반사와 굴절 그리고 오목거울, 이 세 가지를 모두 이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럼 반사와 오목거울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니까 어떻게 이용하는지 방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굴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아까 모형에서 봤던 개념에서 굴절률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매질에 따라서 다른 개념이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지고 서로 다른 매질을 구별짓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굴절률은요, 공기의 경우에는 공기의 밀도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이 밀도는 공기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즉, 우리가 오목거울 앞에서 공기의 온도를 변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게 되면 이로 인해서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고 그로 인해서 공기의 굴절률이 달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슐레렌 장치가 어떠한 원리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슐레렌 장치의 직접적인 구성과 실험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슐레렌 장치의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슐레렌 장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오목거울과 LED, 연도날, 직류 전원 장치, 그리고 카메라로 구성되는데요. 각각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있는 LED에 직류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LED에서 빛이 나오게 되고, 즉 LED는 광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LED에서 나온 빛은 오목거울에 반사가 되면서 오목거울의 초점이 바로 이 면도날의 가장자리에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 면도날의 가장자리에 미치는 초점을 보면서 오목거울 앞에서 특정 물체가 움직이면서 공기의 밀도를 변화시키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